찍었네. 우리 30분에 시작해도 되죠? 네. 그냥 앉아 계세요. 앉아. 사진 기자도 너무 좋겠어. 이 공간이 정확하게는 제목이 뭐죠? 열린 소통 공간. 지금부터 김민석 국무총리님과 함께하는 연합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간담회 사회를 맡은 국무총리실 본부실장 최혜영입니다. 먼저 국무총리님의 모두 말씀 읽겠습니다. 그래도 처음이니까 일어나서 인사 한번 해주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첫 기자간담회에 함께해 주신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 먼저 반갑다는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 대전환의 시기에 대처하지 못하고 내란으로 악화일로에 빠져있던 시간을 빛의 혁명을 통해서 저희들이 첫 극복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77일, 그리고 제가 국무총리로 정식 취임한 지 47일이 되었습니다. 인수위원회도 없이 내각도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면한 현안에 대응하면서 민생, 정치, 외교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대통령께서는 전력을 다해 오셨고, 비상경제 TF, 추경, 한미 관세 협상 등 대내적으로 여러 현안들에 정말 돌이켜보면 숨가쁘게 대응해 오셨습니다. 그 사이에 3번의 타운홀 미팅도 있었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국민의 의사가 국정에 반영되는 국민주권 정부가 첫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대통령께서 3대 국정과제를 안보, 질서, 민생 이렇게 규정하셨고, 저도 그러한 국정과제를 풀어내는 걸음으로 사고 예방, 에이펙 점검, 공직사회 시스템 점검, 정책 점검 등을 통해서 시작하고, 또 사회적 난제를 국민들과 함께 풀어가기 위해서 K-토론 나라 등도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근 80일, 또 제가 취임한 지 근 50일 되는 시간은 민생의 고통을 덜어내고 다시 성장, 도약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달려야 할 시간입니다. 그러나 앞에 펼쳐져 있는 길은 전례 없이 험하고 가파릅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전 세계적인 변화의 소용돌이가, 그리고 내적으로는 경제와 사회의 구조적인 복합 위기가 우리들 앞에 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은 하나의 시작,
입니다. 통상 질서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공급망 재편, 첨단 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 대전환, 기후 위기로 인한 에너지 전환, 이런 글로벌 경제 질서의 변화와 생산성 하락, 제조 쇠퇴, 양극화, 인구 감소, 구조개혁, 지체 등 저성장이 고착화된 내적인 만성 질환 상태에 직면해 있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고부터 1년 국가의 명운과 진로가 결정될 것입니다. 현재 위기 상황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민관의 역량을 결집해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민생의 어려움과 통상 리스크 대응에 만전을 기하면서 장기적으로는 AI 대전환을 비롯한 초혁신 경제로의 아이템을 선정해서 모든 정책 역량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동시에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민주권 정부는 국정 운영의 철학과 비전의 중심에 언제나 국력의 원천인 국민을 그 중심에 둘 것입니다. 명확한 국가 전략 그리고 국민 소통을 통한 협력을 통해서 성공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비상한 각오로 나아가겠습니다. 저도 국무총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것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뛰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시작하는 말씀을 간단히 드리고요. 오늘 보니까 약 1시간 정도로 이런저런 자유로운 질문 주시고 또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예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도대체 총리한테는 어떤 걸 질문하시는 거냐고 컨닝을 좀 하려고 미리 여쭤봤더니 또 정치적인 걸 여쭤보시는지 정책적인 걸 여쭤보시는지 그랬더니 또 정치적인 걸 많이 여쭤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치적인 거를 답할 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하여간 이러고 왔는데요. 편하게 이것저것 말씀 주시죠.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간담회 하이라이트이죠. 우리 총리님과 기자단 여러분들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방식은요. 우리 기자님들이 손을 들어주시면 총리님께서 직접 지명을 해서 질문을 받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지명해요? 네. 그런 어려운 걸 저한테 맡기죠. 그래서 그 누구 지명인다고 처음 시작부터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우리 총리실 출입 기자단을 좀 존중하는 의미로 출입 기자단 간사분이 계신데요. 그 간사분께 첫 번째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총리님 괜찮습니까? 네, 그렇게 하시고요. 편하게 질문 주시고 제가 한 분씩 답을 하다가 봐서 혹시 조금 많아지겠다 싶으면은 저처럼 한 또 두세 번 말씀 또 같이 모아서 답변도 드리고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간사는 뉴스원의 이기림 기자입니다.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총리님. 뉴스원 길입니다. 네, 취임 47일 그리고 곧 취임 50일을 맞이하게 된 점 축하드립니다. 오늘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일단 경제 분야 관련해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실용적 시장주의를 천명하고 코스피 5천 시대 도약을 공언했습니다. 취임 직후 대통령의 메시지에 시장이 주목했지만 최근 세제 개편안 혹은 쟁점 법안들 논의가 이어지면서 시장이 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총리께서는 이러한 시장의 반응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정부 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혹은 조율을 해나가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최근 전기요금 인상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필요성을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다만 산업계와 가계 모두에 좀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좀 나오는 것으로 아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총리님께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어떤 실용주의와 관련해서 그 이후에 세제 개편 등등 이러저러한 사안들을 거치면서 시장에 민감한 반응이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대통령님뿐만 아니라 정부 전체가 특히나 경제부처가 말씀 주신 시장의 반응을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양한 목소리도 듣고 있고요.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식으로 그에 대해서 더 나아간 어떤 생각들을 해야 할 상황이 올 것인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기요금 문제에 대해서는 당장의 시간 계획을 갖고 말씀드렸다기보다는 큰 틀에서 그런 문제를 이제 국민들께 현재의 상황을 제기하고 이해를 구하기 시작해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차원에서의 문제 제기를 하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확 되는데요. 제가 그냥 편하게 이렇게 시작할게요. 네. 총리께서는 최근 이런 지지율 하락 현상을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고 이걸 좀 돌파할 수 있는 총리님만의 보관이 어떤 건지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최근 정부 조직 개편 질문을 시작하시면서 여당 대표 취임 2주 만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꼭 무슨 인과관계를 국면과 설정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것은 꼭 맞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현재 지지율에 이 변화가 있다 하는 말씀을 주신 걸로 일단 이해를 합니다. 결국 처음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국민들께서 국민주권정부에 원하신 것은 한편으로는 내란을 극복하고 또 한편으로는 중도실용 또는 실용의 관점에서 민생과 경제를 살려라 라는 두 가지 명확한 이 요구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 정부가 시작할 때 받은 절대 과제입니다. 그것을 일관되게 시행해 가는 것 외에 다른 왕도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늘 말씀하시는데 결국 이 정부에 대한 최종 평가는 이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날 어떻게 국민의 삶이 나아졌는가를 중심으로 국민들의 평가를 받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늘 하십니다. 저희도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직 개편은 오늘 시점에서 제가 드리기는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여러 논의가 있었고 다양한 논의가 있었는데 그런 논의의 대략의 방향 이런 것들은 이미 지난 대선 시기에 대선 공약 등등을 통해서 대통령이나 현 정부가 가지고 있는 대략의 방향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과 언론은 상당히 알고 있는 것인데 그 부분을 국정기획위가 정리되는 단계에서 표현하지 않은 것은 이것을 어떤 시기에 어떤 방식으로 풀어가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조금 더 숙고가 필요한 측면으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 시점에서 그 대략 이미 알고 계신 방향을 참고하시면 될 것이다 라는 것 외에 구체적인 시기와 어떤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은 제가 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에서
정성호 장관께 민감하고 핵심한 징수는 반드시 좀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좀 조속하게 지키고 있는데 좀 정부 여당 간 개혁안에 대해서 좀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당연히 모든 개혁, 모든 입법은 정부 여당 간 조율이 필요하죠. 근데 더 근본적으로는 국민들의 충분한 이해와 공감을 얻는 것이 더 근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법무부 장관에게 말씀하신 것은 어떠한 쟁점이든지 그 쟁점을 소수의 몇 사람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충분히 쟁점이 무엇인지를 공유된 상태에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풀어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검찰 개혁의 필요성, 과거 정치검찰의 많은 문제점, 그리고 큰 방향으로서 기소와 수사가 분리되어야 한다는 큰 방향, 이런 것은 이미 누차 대선 공약 등을 포함해서 제기가 되었고, 또 그것을 실현할 것이라는 대통령님을 포함한 정부 여당의 의지도 누차 확인이 되었고, 그에 대해서 아마 어떤 변동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별로 안 계실 것이고, 아마 그렇게 기대하는 분들도 별로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큰 대로는 어찌 보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 대로는 흔들림 없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것이 정청래 대표가 최대한 빠른 시기에 빠른 속도로 그것을 진행해 가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실제로 그 사안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놓고 보니 관련되어 있는 대부분의 개혁 과제가 그렇듯이 이슈들이 많고, 또 딱 어떤 개혁이냐 아니냐로 구분하기는 어려운 사안의 이슈들도 상당히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확인을 해보니 어떤 경우는 민주당 내에서도, 어떤 경우는 검찰개혁을 상당히 강조해서 주장했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에도 의견이 다른 내용들이 상당히 존재를 하는 것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측면으로 저희들이 큰 대로는 확고하게 간다. 다만 그 과정에 이렇게 중요한 일을 국민이 보실 때 조금 졸속하거나 엉성하게 간다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도록 꼼꼼하게 가는 것이 좋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정부 여당 간에, 또 한편으로는 검찰개혁을 주장해온 각 정당 간에 이 조율할 시간을 충분하게 갖는 것이 좋겠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어제도 제가 관련 장관님들하고 이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논의를 한 것은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한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리는 과정을 설계할 것인가 하는 논의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국회에서의 그 입법 과정을 둘러싼 토론도 있는 것이고요. 필요하다면 공청회등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그것을 주도하진 않겠지만 이런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가급적 그런 토론이 국회를 중심으로 해서 좀 충분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한번 넘어갈게요. MBC의 김정우 의원.
네, 총리님 안녕하십니까. MBC 김정은 기자입니다. 지금 검찰개혁 관련해서 질문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아무래도 이번 정부의 주요 과제이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많은 것 같은데요. 특히 국가수사위는 총리 산하에 신설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옥상 구조라는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는데 현재 진척과 별개로 총리님께서 어떻게 이 사안에 대해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하고, 아까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리는 과정에 대해서 국회 토론회나 공청회 언급하셨는데 따로 이제 국민들에게 이 상황을 알릴 수 있는 어떤 자리를 모색하는 방법을 좀 고민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게 그 이전에 비해서는 조금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개인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개인으로서 답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개인으로서 답을 하고 나면은 좀 뭐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개인으로서 답을 하겠습니다. 개인으로서 답을 한다면은 국가수사위원회가 한편으로는 이 검찰의 기소 기능과 수사 기능을 분리했을 때 총리 산하의 국가수사위원회에 예를 들어 중수청을 두거나 또는 어떤 수사기관 간의 여러 가지 소관 문제에서 생기는 문제를 조절하는 기능을 두면 어떠냐 하는 취지로 처음에 제기된 것으로 아는데, 그야말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총리 산하에 굉장히 다양한 기능이 많은데 그야말로 기관 간의 어떤 조정 외에 실질적인 수사와 관련한 문제를 재검토하거나 보완하거나 지휘하는 기능까지를 위원회 체계에서 과연 효율적으로 얼마나 잘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저 스스로는 좀 풀려야, 그것이 풀릴 때 저도 이렇게 국가수사위원회 체제로 총리 아래 두는 것이 타당하겠구나. 그러니까 국가수사위원회가 제기되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것이 실제로 그런 위원회 체계로 기능하겠구나 라는 확신을 아직은 제가 못 갖고 있는 상태다. 개인적인 의견을 물으셨으니까. 근데 이제 보면은 가령 중수청을 법무부 또는 뭐 행안부 어느 산하에 두느냐 하는 문제와도 연동해서 관련되는 문제이긴 한데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의 해법의 하나로 국가수사위원회가 애초에 안으로 제기되어 있는 것이고, 그 굉장히 유의미하다. 다만 실제로 그것을 그 총리실 하나에 둘 수도 있다는 입장에서 제가 보면서는 이것이 위원회 차원에서 얼마나 실질적으로 기능을 하게 될 것인가 라는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이 된다. 그래서 생각을 좀 깊이 해보고 있다. 이런 것도 하나의 토론의 영역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어떤 방식의 토론이 있을 수 있겠냐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역시 가장 적합한 방식은 그래도 입법을 주로 담당해야 될 국회를 중심으로 토론의 형식을 다양하게 만들고 거기에 정부가 의견을 내는 방식이 제일 적절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그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국회 토론회나 공청회가 아니더라도 국회에서 국민들이 보다 더 폭넓게 참여하는 국민 토론회 형식 같은 것들도 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여간 그러한 그 토론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이
이 검찰 개혁의 속도 문제와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정청래 대표님과도 검찰 개혁 문제에 대한 대화를 나눠본 적이 있고 또 그 문제와 그 속도 감각에 대한 필요성, 문제의식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대원칙과 관련한 부분의 속도를 늦추지 않도록 최대한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 속도 관련해서 방금도 총리 말씀하셨는데 아까 또 충분한 시간 가지셔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이에 대해서는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렇게 조율 과정에서 이거를 다 꼭 우리가 목표를 정해놓고 가는 것은 좋은 것이고요. 당은 검찰개혁에 대한 어떤 사명감이 있고 입법에 대한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추석 전까지 입법이 다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준비하고 뛰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표현하시는 것이 자연스럽고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국민들께서 제일 관심을 가지시는 핵심 문제, 수사와 기소의 분리 등과 같은 이런 핵심 문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혹시 남아있는 보다 더 정교한 시행을 위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봐야 될 대목들이 생긴다면 그런 정도의 조정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당에서 말씀하신 대원칙도 제가 말씀드린 큰 어떤 수사기소 분리 등과 같은 검찰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국민들의 요구와 관련된 대원칙을 적어도 추석까지는 마무리해야 되겠다라는 취지를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빨리 여러 쟁점들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쟁점과 또는 부수적인 쟁점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좋다고 보고요. 그 쟁점들이 큰 쟁점이 정리된 이후에 나머지 쟁점들이 연동해서 쉽게 하나하나 풀리네 하는 국면이 되면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히 그야말로 최종적인 아주 실무적인 마무리까지도 속도가 더 붙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다 근본 문제를 정리하고도 혹시 남아있는 이러저러한 조금 더 실무 기술적인 입법 문제가 남으면 그 시간은 약간 조정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딱 이 시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 또는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충분한 논의 이런 것이 무조건 시간을 더 뒤로 늦춰야 한다. 시간을 더 가져야 한다라는 뜻으로 해석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 증수 과정에서 웨스팅하우스와 불평등 계약을 맺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여쭤보고요. 향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 차원에서 대응 큰 영향을 미치는 인물로 보도가 있었습니다. 혹시 총리께서 천부적인 표현을 많이 쓰셨는데 혹시 대통령과 인사나 정책 과정에서 체코 원전 관련한 부분은 보도로도 되어 있고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전부터도 둘러싸고 이러저러한 문제가 제기되어 있던 것을 알고 있고요. 특별히 보도가 나온 이후에는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고 일단 정부 내부에서 이에 대한 명확한 진상, 상황 파악에 이미 들어가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저는 총리는 기본적으로 정부 내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조율하는 측면이 있고 대통령과의 관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참모장의 역할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 주신 취지는 주로 어떤 분야에 관해서
의견을 나누고 있냐 또는 또는 건의를 드리고 있냐 이런 것인데 그렇게 나누기가 조금 어렵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또 종합적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그때그때 다양한 의견을 나누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걸 딱 좀 구분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가령 뭐 미국과의 관세 협상 이런 것을 할 때 제가 우연히 그 이후에 마스가 프로젝트라고 이야기된 한국과 미국과의 향후 관계에 있어서 해양, 조선 협력 분야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신 신동식 회장님, 전에 그 과거 박정희 정부 때 첫 경제수석을 하셨던 분, 그분을 우연히 소개받고 뵙고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돼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어떤 자리에서 드렸던 것이 7월 초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딱 그것 때문에 우리 정부가 어떤 미관세 협상에 있어서의 첫 아이디어를 거기서 얻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외에도 대통령님께서 여러 정보를 여러 가지 경로로 취합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돌이켜 보면 꽤 이른 시기 아니었습니까? 아마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제가 K토론나라라는 것을 해서 비교적 빨리 총리의 인터뷰라는 형식으로 그분을 모신 것도 꽤 앞섰고, 그러니까 비교적 또 가령 그런가 하면 AI 등과 관련한 해외 인재를 유치하는 것, 해외에 있는 인재 또는 우리 인재가 해외로 나가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가 AI와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가장 결정적일 수 있는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린 것도 제가 대통령님과의 주례보고 회동의 첫날 첫 번째 드렸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말씀들이 다 돌이켜보면 그 해양조선 협력 문제도 그렇고 이런 것이 다 날짜로는 거의 7월 3, 4일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거의 아주 초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그때그때 생각나는 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그런 인식을 교류하고 하는 방식으로 대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딱히 어느 시기에 어떤 건의를 어떤 분야에 걸쳐서 한 것이 주요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저도 사실은 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마 대통령께서는 저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정보를 취합해서 거기서 판단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말씀드렸듯이 그때그때 판단되는 것 또는 시중에서 들은 이야기 중에 국가 전략적으로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가급적 좀 디테일에 관련된 것보다는 큰 흐름에 관련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총리의 임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가급적이면은 각 부처에서 건의드릴 수 있는 개별적인 내용보다는 큰 국면, 큰 흐름과 관련해서 좀 의미가 있겠다 싶은 것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하고 대화를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당에 있을 때에도 그랬고, 뭐 그러한 맥락으로 말씀드리고 있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오늘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한미훈련에 대한 적대적 의사 표현이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얼마 전에 김여정 부부장도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의견을 표시했고요. 그럼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북한이 이렇게 호응을 하지 않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이렇게 있습니다. 혹시 2017년 이제 뭐 저희가 모르는 상황이지만 남북 간의 물밑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이제 총리께서는 에이펙 자주 챙기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가오는 에이펙에 경주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어떤 역할을 생각했더라고요. 그래서 6.27 대출 규제 이후에 서울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마지막 질문 공급 대책 언제 나올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라고 한 건 구체적으로 제가 답변 안 할 줄 알고 질문하신 거죠? 예, 그런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이미 국토부에서 현재의 상황을 면밀하게 보면서 우리가 추가적인 대책, 공급 대책이 필요할지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대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북한과의 관계에 대한 것은 이미 기자님께서 답을 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우리의 여러 가지 메시지에 대해서 답을 안 하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유화적인 메시지만 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질문을 하시면서 북은 현재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훈련에 대해서 그것은 기본적으로 적대적인 성격을 가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규정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즉 우리 스스로 이미 북이 여러 가지 측면으로 평가하고 있는 한편은 훈련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메시지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복합적인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이고 상대도 복합적인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남북관계에서 하나의 단일한 메시지만 내겠습니까? 지금까지도 그렇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렇지 않고 우리는 현재도 안보를 단단하게 지키면서도 또 평화를 유도할 수 있는, 조성할 수 있는 그러한 메시지를 내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이펙과 관련한 것은 뭐 추가적으로 더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그것으로 답이 된 것 같습니다. 검수완박도 좀 뜨거운 것 같습니다. 그 대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맞는데 민사건 정도는 남기되 직접 인지수사만 뭐 제한하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논의도 있는데 이것도 공론화 영역에서 노력 앞으로 좀 더 어떻게 기울이실지도 함께 여쭙습니다. 공론의 영역에 못 올릴 주제는 없죠. 예. 말씀드렸듯이 큰 대원칙으로서 그 수사기소의 분리라는 것을 실현해가는 과정에서 실제 국민의 입장에서 민생과 관련해서도 혹시 수사가 부실하게 되면 안 되는 것이니까 그와 관련해서 이러저러한 문제제기는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은 보완 수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을 정도까지 열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영역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뭐 그런 것은 누가 뭐 막는다고 논의를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논의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 암참 말씀도 주시고 뭐 등등 했는데요. 크게 보면은 노동계뿐만 아니라 산업계, 기업계에서도 제기하는 다양한 문제를 저희 논의해 갈 것이고요. 친기업이냐, 친노동이냐라는 프레임보다는 이제는 친성장이냐라는 프레임으로 사실은 제일 고민하는 것은 가령 새 정부 들어서 대통령께서 산재 문제를 제기한 것도 큰 틀에서 보면 그것을 꼭 친노동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이미 후진적인 산재
문화를 그대로 두고는 과연 이 K-민주주의, K-컬처 이런 것을 바탕으로 이 세계적인 어떤 선진 경제로 나아가고 혁신 경제로 나아가려고 하고는 그런 어떤 한국 경제의 지향과 현재의 수준에 맞겠는가라는 점에서 거대한 지금은 산업 문화의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는 점에서 보시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어떤 부분은 이 전체적인 우리 수준에 맞지 않는 부분을 조정해 가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꼭 친기업이냐 친노동이냐라는 프레임으로 보는 것도 조금 이전 시기의 프레임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제 대통령과 좀 이런저런 말씀 나누신 점도 긍정적인 여론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과거 이력이나 어떤 행적을 좀 봤을 때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좀 총리님께서도 그런 인사 과정에서 아무래도 좀 국무위원 제청권이 있으신 만큼 좀 의견을 주신 게 있는지, 또 어제 그 여가부 장관 후보자께서 이제 그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셨는데, 총리님께서도 후보 시절에 좀 관련에 대해서 의견을 좀 표현하신 적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지금은 좀 어떻게 좀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여가부 장관님의 여러 가지 좋은 어떤 덕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해가 있고요. 또 그런 검증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차별금지법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나 또는 대선 시기에 대통령님께서 밝혔던 입장이나 또는 저희 정부, 그리고 아마 민주당에서도 대략의 기조로 잡고 있는 사회적인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는 풀어가야 한다라는 선의 과거도 지금도 변화는 없습니다. 앞에 먼저. 네,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입니다. 다음 주 초에 한미 정상회 질문하신 김에 제가 전에 무슨 어느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을 한국을 옛날식으로 무슨 미국의 몇 번째 주다, 식민지다 이런 관점에서 보던 시기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는 꼭 그런 식으로만 볼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한국도 미국을 한국의 여러 자치단체 중에 하나로 볼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정도로 상호 교류가 이제는 왕성하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또 꼼꼼하게 살펴보기 좋아하는 분들이 그게 왜 하필이면 14번째냐, 뭐 15번째가 아니고 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냥 그건 의미 없는 숫자였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은 어제도 제가 어떤 미국 분들하고 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아주 제가 평소에 드리는 말씀 똑같은 취지를 그분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한국이 미국의 리틀 브라더가 아니다. 이제는 파트너이다. 그리고 파트너일 수 있는 점을 충분하고 당당하게 설명하는 것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미국 분한테 들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굉장히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마스가 프로젝트가 아주 전형적이고 대표적으로 앞으로 그런 한미 관계에 있어서의 하나의 과거와는 좀 다른 영역의 모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에 그냥 일방적으로 미국이 한국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게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결정적으로 필요한데 한국이 그것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대목의 하나를
우리가 잘 협력의 소재로 찾은 거죠. 근데 앞으로는 그런 영역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이제는 모든 정책들을 0점 이동할 필요가 됐다라고 말씀드리는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이 한국의 키가 많이 성장한 것이죠. 그런 각도에서 보고요. 동맹현대화와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는 미국의 여러 가지 사정과 방향 때문에 제기되고 있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그 자체는 이미 제기되고 있는 논의이고 우리의 또 필요는 따로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사정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에 맞춰서 이제 하나하나 논의를 이제 시작해 가면 된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우리는 이미 세계 5위의 군사 강국이고 또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안보와 평화를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그런 절대적인 명제가 있는 것이고 그 양자를 조화시켜가면서 이제 하나하나 풀어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한 제 개인 생각을 밝히는 것은 오늘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러저러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의제와 관련한 영역은 그건 이제 대통령님께서 정상회담에서 다뤄야 될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답을 하는 것 자체가 그 의제와 연동된 것처럼 지금 보일 수 있는 면이 있어서 그건 제가 다른 기회에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일 뒤에. 네, 안녕하십니까. 매일신문의 박성현 기자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행사 관련해가지고 총리님께서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행사가 좀 어디까지 준비가 됐고 남은 기간 좀 어떤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각국 정상들이 얼마나 좀 참석하는 게 가장 좀 핵심적인 상황이 될 것 같은데 관련해서도 좀 내용 여쭙고 싶습니다. 그 외교 쪽의 관례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연히 그 회원국들의 정상이 참석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준비한다. 그리고 뭐 언제까지 이렇게 뭐 온다고 답을 주고 뭐 이런 방식은 대부분의 경우에 아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로서는 모든 그 회원국의 정상들이 참가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다만 실무적으로 제가 한두 주를 빼고는 매주 가서 점검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들은 바로는 그 자국 정상들이 참석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관련 실무, 해당 국의 실무자들, 대사관도 있고 등등이 있었죠. 들이 우리는 이 숙소를 선택하면 좋겠다라는 대략의 선택이 다 끝나 있는 상황으로 거의 대부분, 100%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끝나 있고 약간의 조정만 남겨두고 그러한 상황으로 듣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정상 참석에 관련한 특별한 이상 징후를 이상한 특별한 상황을 저희들이 발견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에이펙 관련한 점검을 시작할 때 제가 이런 유사한 표현을 썼던 것 같은데 그 시설 인프라는 준비 중이고 행사는 기획 중이고 서비스는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사실은 9월 중순 실제로는 9월 하순이 돼야 그 전체 준비의 얼개가 한번 확인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확인되고 다시 점검을 하기에는 너무 임박해서 대단히 걱정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제 그리고서 점검을 시작한 것인데요. 일단 숙소라든가
뭐 미디어 센터라든가 이런 행사장과 관련한 것은 예정된 시기까지 큰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제사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간 최대한 점검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한 문화공연 등등을 포함한 어떤 기획은 큰 얼개는 이제 대략 잡힌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사실 조금 남아있는 문제들이 서비스와 관련한 것들인데요. 뭐 언론 등에서도 제기되고 있는데 인력의 문제도 있고 뭐 가령 음식이라든가 뭐 등등등등 있어서 그런 부분에 최대한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점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9월 국회에 대해서 출석해서 예를 들어 저도 이제 출석해야 해서 대정부 질문 같은 거에 답도 하고 그래야 되는 이제 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기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저도 아마 최대한 현장에 가서 사실은 돌이켜 보면은 통상 총리가 해야 하는 뭐 주에 한두 번 이상 이렇게 가령 회의를 소화하는 것 외에 현장 방문을 지난 한 달의 초반에는 사실은 에이펙 현장 경주에 가는데 많이 시간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국회 9월 정기국회에 임하고 출석해야 하는 시기가 좀 지나고 나면은 다시 막판에 이 경주 현장을 집중 점검하는 현장 점검 체계로 들어가겠다는 말씀 미리 드립니다. TV조선 지성훈 기자라고 합니다. 크게 두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임기일치법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당 소속 정파를 막론하고 국회에서 이러저러한 제기가 그 사이에 많이 있었던 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그것은 충분히 의미 있는 문제 제기이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회 차원에서 그게 발의가 되고 한다면 그건 충분히 그때 논의하면 되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홍보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는 가장 크게 논의가 된 것은 이 전체적인 미디어 환경 또는 어떤 국민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언론에 접하는 그러한 큰 흐름, 이 변화한 그런 새로운 어떤 언론 문화 환경에서 또 온라인이라든가 이런 것의 비중이 높아진 환경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정보를 잘 전달하는 것이 좋겠나, 어떻게 적극적으로 그런 온라인 미디어 환경을 통해서 국민들께 정책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좋겠나 하는 논의를 제일 많이 했습니다. 예, 그것을 제일 많이 했고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떤 허위 정보, 고의, 그 질문만 놓고 이해한다면 허위 정보, 뭐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불이익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왜냐하면 허위 정보나 고의적인 어떤 허위 정보가 있으면 불이익이 있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그에 대해서 제가 따로 더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기자님들 벌써 1시간이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죠. 시간이 원래 1시간 하는 거니까 지금 주신 손 드셨던 분들만 그냥 간단하게 말씀 주시면 제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한 서너 분밖에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갑자기 5분으로 늘어나요. 일단 손 드셨던 분들만 그냥 딱 여기서 멈추면 4분인 것 같습니다. 4분 말씀 간단하게 주시죠. 제가 종합해서 다 혹시 못 드리면 이렇게 뭉뚱그려서라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입니다. 저 세법 개정안에 담긴 주식 연소세 대주주 기준 강화 관련해서 질문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아시다시피 대주주 50억 유지하고 있고 정부와 기재부 등에서는 정부 안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사실 결론을 못 냈는데 세법 개정안이 시행령이라 해도 논의 과정이 좀 길어지다 보면 자칫 실행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총리님께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그리고 당정안 결론을 내야 네, 쭉 모아서 하시죠. 뭐 그다음 또 그 소비 쿠폰이 지급되고 사용되고 있는데 교육재정 부분 관련해서 하나 좀 여쭙습니다. 2010년대 후반부터 사실 정권 관계없이 이 감축 중심의 이런 개편 필요성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논의가 시작이 된다면 언제쯤 시작될 수 있을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총리님, 저 MBN 김세희 기자입니다. 저 정말 간단한 질문인데요. 그 당장 이번 주 치가 방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지금 상당히 네, 고맙습니다. 세법상의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장의 반응을 면밀하게 보면서 필요한 판단을 더 해야 될지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대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대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소비 쿠폰에 대해서는 과거의 그 소비 쿠폰의 어떤 경제적 효능 이거를 판단하고 분석했던 여러 가지 이제 기준들이 있는데 그것을 수치로 지금 분석하기에는 아직 조금 이른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실제로 체감으로서나 저희들이 이렇게 듣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정치를 하거나 행정을 하는 사람들은 그럼 저도 이렇게 거리에 나가서 많이 들으면서 실제로 이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효과가 더 복합적이고 지속적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연결 정책을 잘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것이 저희의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은 시범 사업으로 아마 내년에 반영을 하려고 그렇게 예산당국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교육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제가 국회에 딱 그 관련된 상임위는 아니지만 교육위원장님하고 복지위원장님하고 잠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조금 이제는 더 좀 열어놓고 이렇게 해보는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들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빌 게이츠는 저는 만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만나기로 되어 있고요. 한국에 오시게 되는 과정도 제가 처음부터 좀 알고 있었고, 그래서 국내에 와서 일정들을 소화하면서 그것이 우리가 빌 게이츠 회장이 국제 보건에서도 중요한 어떤 지분이 있고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국제적인 이슈들에 대해서 상당히 선도적인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그런 것을 통해서 더 협력하고 싶다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어서 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의를 하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어느새 1시간 지났는데요. 이게 저도 이렇게 하면서 정치인으로서 기자간담회를 할 때보다 되게 어렵네요. 근데 이제 어떤 입장에서 답을 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것들을 저도 생각을 쭉 했고 앞으로도 아마 계속 하면서
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는 성과로 국민들에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까? 성과로 답하고 또 성과로 국민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 그 과정에서 저는 처음에 오늘 아침에 사실은 이건 참 이게 오늘 드리는 것이 적절할까 생각이 드는데 제가 전임 총리의 모습을 오늘 또 마침 오는데 막 좀 전에 봤습니다.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니 참 책임감이 크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있는 자리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디테일도 중요하겠지만 큰 틀에서 국가가 가야 될 방향에 대한 문제의식을 놓지 않고 그 큰 흐름에 대해서 대통령님께 말씀드려야 할 것을 늘 놓지 않고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그러한 측면에서 국민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계엄을 극복하고 정말 당당한 선진국, 당당한 문화 선진국으로 우뚝 서는 그날을 꿈꾸면서 시작한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 방향을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해가는 여러 가지 개혁 과제들이 그러한 기틀을 닦을 수 있도록 또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전력을 다해서 책임감을 늘 느끼면서 저 스스로를 이렇게 늘 칼무리하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리로 있는 기간 동안에는 가급적이면은 제가 정치인으로서 해왔던 여러 가지 노력 중에 말에 대한 노력보다는 성과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노력을 좀 더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쳐도 되겠죠?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김민석 국무총리님과 함께하는 기자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까 들어올 때 악수했으니까 다시 인사드리러 갈게요.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